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는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상승한 뒤 현재는 이전 고점 부근에서 숨을 고르며 방향을 탐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오면 늘 비슷한 질문들이 나오죠. 이제 힘이 빠진 건 아닐까? 다시 조정이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하루 이틀의 가격 변동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큰 이야기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시장은 매일 흔들리지만 진짜 변화는 천천히 진행된다. 월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매일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구조와 방향으로 평가된다는 말이죠. 주가는 하루에도 수차례 바뀌지만 기업을 둘러싼 거대한 서사는 몇 달,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를 둘러싼 그 서사 하나가 결정적으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델라웨어 대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7년 동안 시장을 눌러왔던 불확실성의 종결.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더 많은 보상을 받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를 따라다니던 가장 큰 불확실성이 공식적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졌던 법적 논쟁은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늘 같은 질문을 남겨왔습니다. 핵심 리더십이 흔들리는 건 아닐까? 장기 전략이 법적 리스크에 묶여있는 건 아닐까? 회사의 미래 비전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은 차트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가의 상단과 기업 가치 평가에는 분명한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마침표를 찍어준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설계된 보상 구조는 단순한 인센티브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현금 보상은 최소화하고 대신 회사가 장기적으로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경우에만 보상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구조였죠. 즉, 이런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회사가 역사에 남을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이 구조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비전과 시각력에 전부를 거는 선택이었고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왔습니다. 문제는 성과가 아니라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인정받느냐였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해했습니다. 성과가 아무리 커도 리더십의 정당성이 흔들리면 기업 전체의 서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은 수년 동안 테슬라를 따라다니며 투자자들의 판단을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여와 성과는 존중받아야 한다. 리더십을 무력화시키는 판단은 과도하다. 기업의 방향성을 흔드는 요소는 정리되어야 한다. 즉, 테슬라의 장기 전략이 다시 안정궤도에 올라섰다는 신호입니다. 이 판결 이후 시장이 반응하는 이유는 단기적인 수급 때문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회복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리더가 장기 비전을 흔들림 없이 밀고 갈 수 있다는 확신은 시장에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테슬라처럼 AI, 자율주행, 로보틱스처럼 수년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기업일수록 리더십 안정은 곧 경쟁력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미래 비전에 계속해서 깊이 관여하고 그 방향성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더 이상 단순한 전기차 회사로만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기반 이동 서비스 로봇과 자동화가 결합된 생산 구조, 에너지 저장과 전력 인프라, AI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확장, 이 모든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누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단기 실적이나 일시적인 가격 변동에 휘둘려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테슬라의 흐름과 리더십 구조, 그리고 장기 전략을 하나의 투자 서사로 정리한 2026년을 배경으로 한 분석서가 이미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책에서 테슬라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 기업은 가격을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시간을 축적하는 구조다. 이 문장이 지금의 테슬라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주식 관련 유명 채널의 전문가 영상 50편을 연속으로 시청하는 것보다 앞으로 말씀드릴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단순한 차트 해석이나 종목 추천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영상은 한 인간이 80년 동안 주식시장에 몸담으며 얻은 사고의 결정체를 다룹니다.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의 이름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는 투기꾼도 아니었고 단기 매매로 시장을 쫓아다닌 사람도 아니었으며
평생을 통해 시장이 왜 움직이는가라는 질문 하나에 집착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책은 그가 93세의 나이에 집필하고 1999년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저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유럽 증권가에서는 이 책을 단순한 투자서가 아니라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책을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워런 버핏의 저서보다 더 본질적인 통찰을 담고 있다고 느끼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사실 크게 오해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돈에 대한 철학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식 투자에 관한 가장 날것의 교과서에 가깝기 때문이죠.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보다 왜 주식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차라리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만 보고 가볍게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책을 진짜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큰 기회가 남기 때문이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사실상 미래형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책의 사고방식을 토대로 2026년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투자 해석서가 최근 월가와 유럽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AI 기업들을 자동차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시간을 파는 기업으로 재정의한 책이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이렇게 봅니다. 전기차 회사, 차는 많이 팔지만 마진이 줄어드는 기업.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회사는 앞으로 무엇을 지배하려는가? 테슬라는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도로 위에 데이터를 소유하려는 기업이고 운전이라는 행위를 소프트웨어로 치환하려는 기업입니다. 이 지점에서 코스톨라니가 말한 생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주가를 결정하는 건 뉴스도 실적도 아닌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어떨까요? 장기 보유자는 늘어나고 있고 FSD와 로보택시를 보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내놓지 않으며 반면 2026년 이후를 미리 사려는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공급 부족형 주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조금만 계기가 생기면 가격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을 무너뜨리는 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고금리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가장 크게 재평가되는 종목은 미래의 이익을 파는 기업입니다. 테슬라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죠. 2026년을 기준으로 로보택시, FSD 구독, 옵티머스가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면 현재의 실적 기준으로 테슬라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조급함이 치른다. 테슬라는 지금 당장 완성된 기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설명이 쉬워지는 기업입니다. 2023년엔 말뿐인 자율주행이었고 2024년엔 가능성, 2025년엔 시범, 그리고 2026년엔 실제로 돌아가는 서비스가 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한 사람에게 지금의 가격은 비싸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 코스톨라니의 저서를 토대로 재해석된 지금 보이는 이 책 한 권, 실패를 성공으로 1%를 잇는 힘이라는 책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냥 이 종목 좋아요, 저 종목 유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 이름만 나열해놓은 추천 목록이나 요약집이 아닙니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 그리고 해외 성장주 시장 전체를 데이터, 실적과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그리고 자금과 수급 구조, 이 네 가지 축으로 완전히 분해해서 설명한 분석서입니다. 말 그대로 해외 주식 시장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조적으로 풀어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아, 그래서 미국 주식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하고 처음으로 전체 그림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실 거고요. 이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본인이 그동안 왜 비슷한 자리에서 사고 비슷한 자리에서 팔았는지를 조용히 돌아보게 될 겁니다. 이 책은 수익을 올려주는 책이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책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분명히 갈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로 판단하는 사람과 분위기로 매매하는 사람. 이 책은 그 갈림길 앞에서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해외 주식 설명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장 해석의 기준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께 팔아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 채널을 계속 보실 분들이라면 광고성 멘트나 근거 없는 낙관보다 하나의 기준을 먼저 갖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책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고 댓글에 테슬라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도서를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답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테슬라라고 문자만 남겨주셔도 같은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준비된 사람에게만 같은 장면을 다르게 보여줄 뿐입니다. 이 책은 그 준비를 돕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2026년 이후 테슬라를 주식이 아니라 구조로 봐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